미넨이 다이어의 잉글랜드 매운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실점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며 동료 선수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독일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투엘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도 다이어가 김민재 선수를 제치고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못을 박습니다. 김민재보다 다이어가 잘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말이죠. 과연 투엘 감독이 떠나기 전까지 김민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독일 현지 매체는 그럴 일 없다. 하지만 시즌이 거의 마감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몸을 가꾸는 시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존심 상하게도 김민재 선수와 라이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다이어 선수가 최근 경기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던 경기 내용과 함께 투엘 감독, 현지 언론이 평가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미넨에서 처음으로 혹평을 받은 다이어는 아무리 그 가족백이 화려해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못하긴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김민재와 다이어의 라이벌 경쟁은 다이어의 완벽한 판정승으로 귀결되는 모양입니다. 라치오전 승리와 마인츠전 대승 이후 중앙 수비지역 주전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다이어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투엘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대신 다이어와 더 리히트를 중용하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 감독은 말이 많고 지휘 능력이 뛰어난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낫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넨은 다름슈타트전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는데요. 포백은 게레이로, 다이어, 더 리히트, 키미히가 구성했죠.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전력 차이가 느껴진 일방적인 승부였습니다. 미넨은 원정 경기에서 골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만큼 미넨 입장에선 기분 좋은 승리였지만 두 차례나 허무하게 내줬던 실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실점 모두 다이어가 연관되어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선 헤더와 태클이 형편없었습니다. 실점 뒤 중계 카메라가 다이어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만큼 그의 실수가 치명적이었는데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실점 뒤 다이어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이어가 제자리에서 콩콩 뛰며 분노를 색다른 방식으로 표출한 건데요. 그때까지는 자신의 실수가 큰 것에 따른 자책성인지 아니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동료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인지는 알 수 없었죠. 다이어가 토트넘에서도 자신이 실점에 관여하고도 종종 화를 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이든 동료든 화를 냈다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똑같은 일은 이어 두 번째 실점 장면 이후에도 관찰되며 역시나 남 탓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대 크로스를 막지 못하고 다리 사이로 볼이 통과했는데요. 다이어는 매번 되려 동료 선수들에게 짜증을 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잉글랜드 남탓 축구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다이어를 포함해 무려 3명의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들을 애워싸는 와중에 상대 공격수 쪽으로 짧은 패스가 이어지자 다이어는 자신이 발만 뻗으면 막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막을 수 있음에도 키미에게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합니다. 남탓하기 위한 몸을 베인 행동이었죠. 결국 그저 느린 땅볼슛을 쳐다만 보던 다이어 덕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이때 어이없게 쳐다보는 더 리히트의 표정이 압권인데요. 미넨 선수단 내에 투헬, 케인과 함께 편먹고 팀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다이어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었죠. 이처럼 누가 봐도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다이어에게 7.1점을 부여했는데요. 미넨 수비진 가운데 최하점이었죠.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지휘를 하고 호통을 친 건가요? 독일 빌트지는 4점으로 불합격을 내렸고요. 리그 최하의 다름슈타트 공격진을 상대로도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던 다이어의 본색이 역력히 드러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이어의 실수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미넨이 압도적인 전력을 갖췄다는 게 다행이었을 정도니까요. 놀라운 수준으로 다이어를 편애하는 독일 히커지마저 다이어를 커버치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지금은 김민재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자신감 있게 플레이한 것만은 아니다. 잘못된 패스로 인해 다름슈타트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고 잘못된 헤딩과 냉담한 태클로 인해 실점을 허용했다. 후반전엔 잘 버텼지만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다른 언론과 비슷하게 팀 내 최저평점인 4점을 줬고요. 그럼에도 투엘 감독의 다이어 편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전과 사후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히 못을 박았거든요. 다이어와 더 리히트 조합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성공 방정식으로 자리 잡았다.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와 잘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다이어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이어 선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시절부터 실수를 여러 차례 범하면서도 혼자 화내는 등의 상식 밖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투엘이 미넨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실제로 투엘이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도 다이어가 김민재를 제치고 다음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할 것임은 거의 100% 자명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탈락한 영향이 크거든요.
다이어는 절친 케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된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즉 다름슈타트전 직후 일주일 휴가만 다녀오면 다시 미넨에서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김민재는 비행기로 12시간씩 왕복으로 2번 오가며 황선홍 감독 지도를 받아 태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차도 8시간이나 나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선 돌아가서 첫 경기에 선발로 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가 졸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투엘 감독이 이상할 만큼 다이어를 편애하고 있는 이유가 양심 있는 독일 현지 언론의 심층 취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독일 슈포르테지는 해리 케인은 그동안 다이어 영입을 적극 추천한 데 이어 다이어의 붙박이 선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투엘 감독과 미넨 고위 간부들에게 압력을 넣었던 케인은 결국 경지로 태업에 들어간 투엘 감독과 뜻을 합치기로 한 것 같다. 결과는 금방 나타났다.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다이어가 턴오버를 19번이나 당하며 리그 1위가 물 건너가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된 이후로 미넨은 수비에서만큼은 강팀으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이어는 리그가 끝나기까지는 김민재를 밀어내고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케인의 입김과 다이어의 선발을 비호하는 투엘 감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미넨은 창단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특종 기사를 냅니다. 정리하자면 케인이 다이어의 선발을 강력히 요구했고 마침 미넨에서 잘려 불쾌한 투엘 감독이 막가파로 밀고 가면서 다이어를 기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역시 끈끈합니다. 다이어는 경기 후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미넨 전담 기자 캐리 하우와의 인터뷰에서 투엘 감독이 떠나는 것이 아쉽다며 말합니다. 감독님이 떠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넨으로 데려온 감독이고 관계가 좋다. 최근에는 쉬는 날에 골프장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도 투엘 감독은 매우 좋은 감독이기에 사임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린 팀으로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와 케인 그리고 선수들은 감독님과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랄 뿐이다 라고요. 하지만 케인과 다이어를 제외한 모든 선수단은 이 썩어 빠진 담합을 고발하며 분노합니다. 인터뷰에서 가감없이 이 셋을 저격하는 일도 거리낌 없습니다. 키미는 최근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 되는 팀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번 시즌 쓰러진 미넨은 뉴페이스 3명이 책임이 있다라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기자에 따르면 실제로 미넨 선수단들은 투엘파와 안티 투엘파로 나눠져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엘파의 대표적인 선수는 6명이라고 합니다. 해리 케인을 비롯해 다이어가 투엘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선봉에 섰고요. 자신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믿어줬다는 이유로 골키퍼 노이어 등 꾸준히 선발로 뛰는 선수 몇몇이 투엘을 따르겠다며 나섰다고 하죠. 반대로 안티 투엘파는 케인과 다이어가 자신들의 무리로 끌어들이려다 실패한 게르만 성골 모임입니다. 토마스 밀러가 최선봉에 서서 키미히 더 리으트 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파에도 제대로 들지 않았던 김민재가 애꿎은 파벌 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자기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투엘 감독이 떠나는 것은 확실하고 시기도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다이어가 실력으로 자리를 꿰찬 것이 아니기에 다음 감독이 누가 될 것인지에 집중하며 컨디션을 가다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번 시즌은 거의 끝나갑니다. 투엘 감독도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떠나는 마당에 미래 걱정을 왜 하겠는가? 이제 나는 더 무자비해질 수 있다고 선언한 상태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팬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입니다. 다이어에게 밀렸더니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 행복축구하면서도 무리해서 부상당하는 일만큼은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